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4월 12일은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국민들이 서로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세,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세,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3번 외치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만든 부활절 빵과 그다음에 달걀을 서로 나눠 먹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러시아에서는 전국적인 현재 러시아는 전체 국민이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갈수록 러시아 정교가 국교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교회에서 축복받은 부활절 빵과 달걀을 가지고 모든 가정이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정교회는 최초에는 블라디미르 대공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정교회가 퍼집니다. 이 블라디미르 대공은 전체 러시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대공은 원래는 모스크바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키예프까지 통과하는 러시아 전체 지역을 통일하는 그러한 대공인데, 이 대공 때부터 러시아에 정식으로 정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최초로 세례받은 대공입니다. 이 모스크바에서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푸틴과 모스크바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 부활절 행사에는 거의 참석합니다. 어제도 참석해서 키릴 대주교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이날은 총 대주교 키릴은 붉은색과 흰색이 있는 예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부활을 상징시킨다고 해서 붉은색과 흰색의 예복을 입는데, 이날은 특히 성모 마리아 이콘 성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세기와 14세기 때 만들어진 그 이콘인데, 이것이 원래는 트레차코프스키 미술관에 있었던 것을 푸틴이 직권으로 이 성모 마리아 이콘들을 정교회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관시킨 것에 대해서 이 키릴 대주교가 감사하다는 말을 이 푸틴 앞에서 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착실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푸틴에 의해서 아마도 이 현재 러시아의 그 정교회가 보다도 많이 퍼져 있고, 이번에 특수전도 결국은 성전의 형식으로 특수전이 결국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특수전이 수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푸틴은 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균열 없이 분열 없이 잘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원래 정교회는 모든 신자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푸틴이나 다른 그 중요한 사람도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부친은 친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은 이건 정말 보기 좋지 않다고 러시아에서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론 머스크와 이 아버지 부친과는 사이가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서로 아직 화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일론 머스크 부친은 자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방송입니다. 엔테베 방송인데, 요 방송은 이날 그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전 세계의 수백만 정교도들에게 그 성화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 거룩한 불꽃을 받기 위해서 의식에 모인 순례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영적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내포하면서, 그리고 승리와 어둠에 대한 빛의 감정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처음 몇 분 동안은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 성화 있는 그 위에 손으로 올리거나 심지어는 그 불꽃으로 얼굴을 씻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회자가 이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그 강림하는 것 자체가 쿠브 클리어 성묘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성묘 안은 그리스도가 사망했다가 다시 부활한 곳을 성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그 성화를 받는 의식은 고대 전통에 의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합니다. 먼저 성모 교회의 문은 특별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로 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수호자는 아랍의 무슬림 왕조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쇠는 수세기 전에 그 이집트 술탄이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탈환한 후 이것이 그 아랍의 무슬림 왕조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성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면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고 콥트교회, 시리아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등 여러 종파들이 행렬을 이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가톨릭 교회 대표자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총 대주교가 봉인된 그 성묘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 불꽃이 발효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명의 사제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불꽃이 자체적으로 발효된 거룩한 불꽃이 성묘의 그 대리석 판 위에서 타오르는데 이 불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불꽃이 단 5분 만에 빨리 내려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아주 오랫동안 성화가 받는데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화는 즉시 다른 수십 개 도시와 국외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화는 정교회를 믿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느님이 주신 성스러운 불이 되고 과학자들 얘기로서는 백린탄이나 자연 발화에 의해서 일어난 불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교회를 믿는 사람은 이 성화를 가장 신성하게 여기며 부활절날 이 성화를 받는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로 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 NTV 방송에서 다시 또 저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야간에 모스크바에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약 1만 명 이상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없는데 이날 비도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성당 밖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리포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성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날 부활절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키릴 대주교가 푸틴에게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 신도들이 이날에 대한 그 소감들을 쭉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4월 12일은 특별하게 유리 가갈린이 최초로 우주 비행에서 지구로 귀환한 날입니다. 65년 되었다고 하는데 1951년 4월 12일 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세계 최초로 인간을 탑승시킨 우주선인 보스토크호가 지구주위 궤도로 진입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이날을 기리는 날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무선 교신이 있습니다. 가갈린하고 통한. 그래서 가갈린이 그 지구 궤도상에서 지구를 쳐다보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누구도 보지 않았던 이 지구에 대해서 이 가갈린이 말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주년을 맞아서 우주박물관에서는 비행 전 가가린에게 측정한 심전도 검사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비행을 하면서 가갈린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커다란 그러한 비행을 앞두고 심전도는 아무 심장에 요동도 없이 동요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귀환하는 날 가갈린은 원래 예정된 장소로 착륙하지 않고 좀 더 북쪽에 있는 데로 착륙하였는데 이거 캡슐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바람에 거의 유리 가갈린은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볼고그라드 인근의 대초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북쪽의 파차라토프 마을 근처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캡슐이 떨어진 지역에는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유리 가갈린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에서는 이 테레시코파 국립우주센터에서는 과학자들, 엔지니어, 학생들, 우주 비행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미나를 마련하였고, 금성이나 달 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주 탐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테레시코바 국립우주센터에서는 개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기초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